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 양산 지역 총선 격전지 7곳에서 실시한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먼저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진구 갑과 남구 을인데요. 여야 핵심 인사들이 맞붙어 치열한 접전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여야 부산 선대위원장들이 격돌한 부산 진구 갑은 부산 총선의 핵심 지역으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는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44.7%, 민주당 김영춘 후보 40.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7.6%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서병수 48.8%, 김영춘 41.7%로 지지율보다 차이가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20대에서 40대 지지율이 높은 반면 서병수 후보는 50대에서 60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김 후보는 부암과 단감동이 포함된 2선거구에서 서 후보는 부전, 연지, 초읍, 양정으로 이뤄진 1선거구에서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부산 선거의 좌장들이 격돌하는 만큼 여야의 자존심을 건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끼리 맞붙은 남구 을은 둘 중 한 명은 현직 의원 타이틀을 잃는 불꽃 튀는 곳입니다.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47.8%의 지지도로 44.4%의 박재호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이현주 후보가 49.4%, 박재호 후보가 45.3%로 이 또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지역구로 편입된 대연 13동에선 박 후보가, 메트로시티와 용호동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박 후보가 20대에서 40대, 이 후보가 5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남은 기간 6% 안팎의 부동층이 박빙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이번 PK 총선 여야 승부를 판가름할 낙동강 벨트입니다. 이곳 역시 여론조사에서 양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재형 기자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을은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45.5%, 민주당 김두관 후보 42.2%로 나 후보가 3.3%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김두관 47.3%, 나동현 44.7%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두 수치 모두 오차 범위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는 40대에서, 나동현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고 김 후보의 경우 적극 투표층에서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벨트의 길목, 민주당 전재수, 통합당 박민식 두 후보의 네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북강서구 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8.5%로 43.7%의 통합당 박민식 후보의 4.8%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재수 51.2%, 박민식 41.3%로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연령별로는 18세부터 20대와 40대가,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서부산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낙동강 벨트의 전략적 요충지인 사하구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47.2%의 지지율로 리턴 매치를 벌이는 통합당 김척수 후보를 오차 범위 아닌 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최인호 49.7%, 김척수 44.4%, 5.3%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지긴 했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이 지역 정당 지지율 역시 통합당 40.6%, 민주당
38.4%로 접전 양상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행정 중심지 연제 그리고 최대 인구 밀집 지역 해운대 갑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에서 통합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96년 지역구가 생긴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역 의원이 연속해 당선된 적 없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 연제구입니다. 통합당 이주환 후보가 지지율 50.3%로 42% 지지율을 얻은 민주당 김혜영 후보를 8.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지지율 격차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도 이주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김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7.3%포인트로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 격차와 비슷합니다. 장관 출신의 대표적 친문 인사와 정권 저격수가 맞붙는 해운대 갑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하태경 후보가 53.1%의 지지율로 35.8% 지지율을 얻은 유영민 후보를 17.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하태경 후보 61.8%, 유영민 후보 29.7%로 격차가 32.1%포인트, 2배가량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대답이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 모두 70%대로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11.9%포인트 앞섰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청년 떠나자 더 세진 실버파워, 선거판 최대 변수라는 제목 일면 머릿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의 60대 유권자는 지난 총선 당시 44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늘었고 70대도 33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전체 선거인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26%대에서 31%대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젊은 연령층 인구가 부산 바깥으로 상당수 빠져나갔기 때문인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 앱 개발이 시동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남구가 공공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가칭 착한 배달 남구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에선 지역 감염 사례가 지난달 22일 끝으로 멈췄고 24일부터 15명째 해외 유입 사례만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누적 환자의 15.6%까지 늘었는데요. 해운대구에선 60대 남성이 격리 중 부동산 업소에 방문하는 등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맞벌이 가정 긴급 돌봄이 한 달 사이에 6배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교육청이 긴급 돌봄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생은 808명, 초등학생은 2,531명으로 한 달 새 6배나 증가했다는 건데요. 맞벌이 가정의 36%는 부모님이나 친척 도움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있고 35%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로 인해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92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차차 공기 순환이 원활히 되면서 오늘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21도 가까이 오르며 5월 초순만큼 따뜻했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은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부산은 오늘 아침도 10.8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역시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대개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이 18도, 양산 20도, 진주와 창원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찬 공기가 유입돼 낮에도 서늘하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꼬박 하루 동안 부산역에 고립됐습니다. 격리 기간 지불해야 할 140만 원의 비용이 문제였는데요. 격리 대상자가 집도 없고 돈도 없다며 버틸 경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4시 10분 부산역에 도착한 KTX 135호 열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50대 A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지만 마땅한 거주지가 없던 A씨. 부산시가 마련한 별도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지만 A씨가 입소를 거부하면서 소동을 빚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공간에 들린 거죠. A씨가 문제 삼은 건 비용. 격리시설에서 지낼 경우 하루 10만 원씩 14일간 140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가 KTX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역에 마련된 수송 대기실을 지나 차량을 타고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꼬박 하루 동안 수송 대기실에서 지내다 A씨가 결국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처음인 거고요. 내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부할 때 어떤 매뉴얼로 할 건지 앞으로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격리 대상자를 무작정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우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9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 16만여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는 140만 원이며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부산 경제계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코로나19 초저금리 대출에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대출 시행 닷새 만에 상담 신청만 8천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대상이 되는 신용 등급이 달라 지금까지의 대출 승인액도 은행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연기하거나 나아가 포기할 거란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항공산업이 초토화되고 아시아나항공도 올 1분기에만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냐 포기냐 현대산업개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 44%를 보유한 대주주로 두 항공사 모두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부산국제모터쇼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부산국제모터쇼 사무국이 다음 달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 동안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국제모터쇼를 2년 뒤인 2022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자동차 산업 역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분위기 속에 부산 모터쇼를 강행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사무국 측의 설명입니다.
부산 국제 모터쇼뿐 아니라 지난 3월 제네바, 4월 북경에 이어 6월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세계적인 모터쇼도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신항에서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중 컨테이너 크레인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어제 인도 국적의 화물선 선장 45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60대 도선사가 접안 당시 타력 제어가 안 돼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선장과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선사 측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강풍이 불었고 출입로 가운데 섬이 있어 접안 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50분쯤 서구 암남동 천마산 터널 안에서 52살 A씨가 몰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A씨가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행 중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9시쯤 기장군 기장읍 동해선 장안휴게소 인근에선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등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총포 부품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5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2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부품인 조준경을 소지해 국내로 들어왔고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조준경과 화학류 등을 상자 안쪽에 숨겨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를 9월 27일로 재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는 당초 3월에서 6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한때 취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이와 함께 내년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각국 탁구 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를 부산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어제 부산시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용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받아 일선 학교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등교 개학이 이뤄질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산시가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협조를 받아 확보한 겁니다. 교육청은 어제 받은 마스크를 학교별로 사전에 배부해 등교 개학 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경남 일대 섬 11곳의 투표함 호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남 통영 욕지도를 비롯해 연화도와 한산도 등 11곳으로 해경은 상황대책팀을 가동해 호송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며 기상 악화를 대비해 대형 경비함정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환경 10대 의제를 질의서에 담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 정책화 의지를 물은 결과 30%만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에 답한 후보는 민주당 9명, 정의당 4명, 민중당 3명으로 10대 의제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부산 맑은물 공급 방안, 탈핵 에너지 전환 입법 마련 등이 포함됐고 응답자 대부분은 공약 반영 여부에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78억 원가량의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과 태양광 발전,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19만 6천 톤을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배출권을 매매하는 제도입니다. 6.25 전쟁 미군 참전용사가 부산으로 와 전우들 곁에 잠들었습니다. 남구 유엔 기념공원은 어제
지난 1950년 12월 18살의 나이로 두 형과 함께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지난 2014년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이주한 미군 참전용사 보이드 와츠 씨의 유해 안장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에 유엔 기념공원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건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로 인해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92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차차 공기 순환이 원활히 되면서 오늘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21도 가까이 오르며 5월 초순만큼 따뜻했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은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부산은 오늘 아침도 10.8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역시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이 18도, 양산 20도, 진주와 창원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찬 공기가 유입돼 낮에도 서늘하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